안녕하세요. 안동대학교에서 동물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중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주황산국립공원의 주산지의 재밌는 곤충 이야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곤충에 대해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 있으며 그리고 세 쌍의 다리와 그리고 두 쌍의 날개 그리고 곤충에 따라서 혼눈, 곁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곤충은 지구상에 약 100만 종이 넘는 곤충이 살고 있습니다. 상위 포식자인 조류, 그리고 양서류, 파충류 등의 중요한 먹이원으로서 활용이 되고요. 최근에는 사람들이 그 거저리와 같은 갈색 거저리, 미럼을 말씀드립니다. 미럼같이 그거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구 동향을 보면 육상 생태계 및 수서 생태계를 통해서 생물 지표종을 이용한 그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동대학교에서 수서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에 서식하는 곤충상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중앙산국립공원과 안동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황산 국립공원의 식생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굴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서나무 등 다양한 참나무들이 많고 이제 또 작은 초본류 식물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채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육상 채집 방법에는 그 스위핑, 피펄 트랩, 그리고 등화 채집, 비팅, 이런 채집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 주황산 국립공원을 조사를 하면서 스위핑이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고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잠자리채입니다. 잠자리채인데요. 잠자리채 이거를 포충망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이런 포충망을 이제 기주식물과 이제 풀이나 나무 등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스위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펄 트랩이 있는데요. 피펄 트랩은 유인제를 통해서 지표에 서식하는 곤충들이 빠져서 나오는 생물들을 파악하고자 트랩을 만듭니다. 피펄 트랩 같은 경우에는 유인제로서 막걸리나 포도주스 다양한 유인제가 있는데 저희 안동대학교에서는 빙초산을 이용한 유인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등화 채집 라이트 트랩으로는 이제 주광성 곤충을 채집하는 데 이용을 하는데요. 주로 나방류를 채집을 할 때 많이 이용이 됩니다. 등화 채집에도 또 이제 파장에 따른 채집 방법이 또 다양한데 저희 이번 연구에서는 수은 등을 이용한 채집을 실시를 했습니다. 물속 곤충에 대해서 물속 곤충을 채집을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채집 장비를 사용을 했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성 대형 척추 동물의 채집 장비로는 서버넷, 핸드넷, 그리고 디넷이 있는데요. 서버넷은 가로, 세로 30cm로 이루어진 유수역에서 이제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놔둬서 이제 정량적인 채집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요. 핸드넷은 이제 그 속에 하천에 어떤 생물들이 전반적으로 서식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레지넷도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정수역에 사는 이제 생물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형적인 채집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주황산에서 어떤 곤충들이 잡혔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육상곤충 및 야간곤충인데요.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연구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해서 결과값을 낸 결과 약 2,200여 종이 출현을 했고 이번에 제 연구실 안동대학교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로는 약 120여 종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로 한 2,200여 종이 출현을 하였는데
주황 멋쟁이 딱정벌레라는 이제 주황산에 서식하는 기대종을 활용할 수 있는 종을 포함하여 총 34종이 출현하였습니다.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은 얼마나 출현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참고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154종이 출현을 했고요. 본 조사에서는 34종이 출현을 했습니다. 합계로는 총 154종이 출현을 했는데 장기적인 생태 연구로 인해서 다양한 종들이 출현을 하였지만 본 조사에서는 단 일회성, 단기성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적은 종이 출현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또 모니터링을 한다면 이전에 출현하지 않았던 종도 아마 출현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번에 조사한 지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산지를 보면 주산지 하류, 주산지 그리고 주산지 상류로 세 구역으로 나눴는데요. 주산지 하류와 상류에서는 스위핑과 그리고 피플트랩 그리고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을 채집하기 용이한 핸드넷을 이용을 했습니다. 주산지에서는 기존의 주산지 하류와 주산지 상류에 채집한 방법과 동일시하되 거기다가 이제 야간 채집까지 병행을 했습니다. 육상곤충입니다. 주산지 하류 같은 경우에는 초본류 식물이 잘 발달되어 있고 목본류 식물도 잘 발달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초본류 식물이 더 발달이 잘 되어 있어서 이제 노린재목이나 이제 딱정벌레목이 상대적으로 주산지나 주산지 상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개체수랑 개체 밀도와 이제 많은 종수가 출현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돼지풀 잎벌레라는 그 종이 출현을 했습니다. 돼지풀 잎벌레에 대해서 연구가 최근은 아니지만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있는데요. 돼지풀이라는 외래종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면서 돼지풀 잎벌레를 통해서 생물학적 방제를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의 연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고 다음으로 주산지입니다. 주산지에서는 야간 채집을 등화 채집을 병행을 했는데 날씨가 가을철로 접어들다 보니까 많은 다양한 곤충이 채집은 된 건 아니지만 기존의 문헌에 발표되지 않는 종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피플트랩으로 지표성 곤충을 채집을 하기 위해서 그 트랩을 심었을 때 주황 멋쟁이 딱정벌레가 채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산지 상류에는 양서파충류 그리고 조류 그리고 포유류가 멸종위기 생물들이 다양하게 서식을 한다고 하였는데요. 저희 안동대학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다양한 곤충 종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슨 목본류 식물들이 대부분 발달되어 있고 초본류 식물들은 극히 일부분만 있어서 이러한 결과값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이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은 물 바닥에 생활을 하면서 육안으로 보이는 척추가 없는 동물들을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수서곤충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연체동물 그리고 절지동물 포함되어 있고 연체동물 그리고 그런 생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연가시 그리고 플라나리아 다슬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에 포함되어 있는 종들입니다. 주산지 하류의 환경을 보면 산간계류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이제 주산지에서 물을 이제 방류하고 이제 방류하지 않을 때 이제 유입되는 유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제 유량 변동으로 인해서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이 서식하기에 조금 부적합한 환경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주산지의 하류에서 서식하는 그 생물 대표 종들을 보면 이제 뭐 세척범 잠자리, 엽새우, 그리고 한국 흥그물 강도래, 그리고 한국 강도래 이제 일반적으로 산간계류에 서식하는 종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산지입니다. 주산지는 정수성 환경입니다. 앞서 봤던 주산지의 하류와 다르게 정수성 환경인데요. 정수성 환경에도 적응하는 곤충이나 이제 저해성 태형 척추동물이 뭐 많기는 하지만 주산지의 경우 유량 변동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량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 저해성 태형 척추동물이 서식하기 조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닥 상태 하상이라고 합니다. 하상이 뻘과 이제 식물 잔사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물이 서식하기에 약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 조사에서는 이제 줄새우와 연못 하루살이 단 2종만이 조사가 되었고요. 주산지 상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는 산간계류 형태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위량도 풍부한 편이었고, 그리고 수폭이나 하폭 또한 그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현한 종은 이제 가는 무늬 하늘살이, 넓은 머리 물날도래, 그리고 녹색 강도래, 세척범 잠자리 등 이러한 종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산지에 서식하는 육상곤충, 그리고 야간 채집법으로 인한 뭐 야간곤충, 그리고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런 생물 다양성을 계속 파악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자원이고 앞으로 그 후손들한테 알려줘야 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중요한 자원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곤충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신다면 제가 못 보는 곤충들도 여러분들께서 잘 관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황산 국립공원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